제15장 오군도독보 무장적충 15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5장 오군도독보 무장적충 고 천라회회 대전의 회상 15화. 성문이 들어온 대장군막은 일반 병사의 군막과 달리 매우 커다란 규모를 자랑했다. 실로 병사들 100여 명이 한 번에 누워서 잘 수 있을 정도에 컸다. 다만 규모와 달리 화려하지는 않았다. 그저 소소한 침상과 회의 탁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용 가능한 작은 탁자와 의자가 전부였다. 이 의자에 한 명의 중년인이 앉아 있었고 날은 아직 새벽 미명인지라 그의 얼굴의 모습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래, 부관은 무슨 보고할 것이 있느냐? 성문은 일절 대답하지 않고 중년 장군이 앉아있는 곳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내 부관이 아니었군. 나는 부관이 아니라 그대를 피안의 세상으로 인도할 사자요. 사자? 무슨 사자란 말인가? 후, 저승사자우시다. 저승사자? 그렇소. 그렇다면 그대는 잘못 찾아온 것 같다. 나는 정확히 잘 찾아왔어. 그래, 혹시 저승사자가 찾는 인물이 탈탈인가? 아니요, 명부에서 탈탈은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였고 그를 대신하여 최근 한족을 잡아 귀와 코를 수집하는 카르카무드 칸이라는 일칸국 족장을 데려오라 하더이다. 나를 말이다. 이놈, 감히 내 녀석은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죄다 알고 접근한 것이냐? 후후후, 뭐? 너는 내가 누구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 물론 그대는 원제국의 일부 중 일칸국의 왕 아부사이드 칸의 아들이 아닌가. 허허, 명불허전이군. 그대는 몽고인도 한인도 아닌 하사 제국의 후인이지. 그대의 지역을 몽케칸이 점령한 후 줄곧 중원과 더불어 50여 년간 원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았나. 물론 그대는 원의 볼모로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철가장의 무금을 물려받았지. 그래서 북노군이 그대의 수급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군. 놀랍지만 나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 홍건군이 나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애석하게도 그것은 알려줄 수 없고 다만 석연치 않은 것은 왜? 성문은 말을 하다가 자신의 말을 끊고 흐렸다. 이에 카르카무드 칸이란 자도 헛기침을 하고 잠시 침묵한다. 침묵. 어두움에 더욱 질식시킬 것 같은 침묵. 비록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성문은 태고적 시간과도 같은 침묵으로 느꼈다. 그대는 왜 그대의 나라 하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요? 지금 이 마당에 그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 그대는 나에게 죽을 것인데. 후후후, 그대를 참하기 위해 이곳에 온 사자에게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소. 나는 개인사 내가 죽게 만든 이의 사정을 조금이나 알고 명일에 잠시 추억하고자 하오. 좋구나.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앞에서 지금껏 당당하게 마주한 인물이 몇 없었구나. 대장군 녀석도 나에게 그런 대우를 하지 않는데 말이야. 대장군 녀석? 원군에서 조금 대우를 받는군. 성문은 카르카무드 칸의 말로 눈썹을 꿈틀했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와 원나라 국부에게만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모든 이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유는 국부의 황사와 내 개인의 선사가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부의 아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특별한 권위다. 아, 이제야 알겠군. 당신은 그렇다면 원나라 황사의 요청으로 고향에 가지 않는 것이었군. 내가 별것을 다 이야기하는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군. 이 나라 황사가 내게 강력하게 요청했지. 물론 나도 그 대가로 국부의 여식을 얻는 조건이었고 당연히 의견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 좋겠군. 후후후, 토군테무르의 여식이군. 원의 마지막 공주. 카르카무드, 너는 잘 들어라. 이제 토군테무르는 대도에서 곧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원나라는 멸망하는 것이지. 그만해라. 내 녀석이 말하지 않아도 원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구나. 나는 딱 3년만 채우면 그의 여식을 데리고 가서 하사에서 황제의 삶을 살면 된다. 알겠구나. 스르렁. 유성문은 천천히 자신의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에서 매우 기이한 빛이 흘러나왔다. 막사 한쪽 끝에 희미한 호롱불이 있어서 당연히 검에서 은빛 빗줄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데 실로 성문이 검에서 검은 묵빛이 빛나고 있었다. 오호, 정말 내 놈의 검이 탐이 나는구나. 네, 녀석의 검에서 나오는 빛이 신비로운 묵빛이라니 가히 유혹적이다.
나를 넘으면 그대가 이 검의 주인이다. 허허, 매우 당연한 말을 하는군. 원래는 너의 행사에 별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내 녀석이 나에게 무료한 삶의 낙을 주는구나. 좋구나. 카르카무드 칸은 눈빛에 이체가 지나갔고 그는 마치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과도 같은 모습이었는데 스르르 척 스르렁. 카르카무드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밀어내고 성문에게 걸어 나왔다. 그는 자신과 같은 크기의 돌을 빼내어 들었다. 성문은 일반 중원의 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지금 이 카르카무드도 매우 큰 키로 성문과 거의 같은 크기였다. 그리고 그는 역시 한인도 몽골족도 아닌 다른 민족으로 그의 눈은 중원인의 2배 정도 되었고 미간의 넓이도 상당히 넓었다. 그의 두 눈썹은 역시 2배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카르카무드는 기골이 매우 장대한 장수로 보였다. 그런데 의문이 있군.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지? 물론 원군의 대부분으로 천망회로 본진에서 나갔다고 하나 이곳 경계병을 뚫고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이곳에 태연히 들어올 수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그대는 좀 긴장해야 할 것이오. 그렇군. 그동안 내가 나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만 이제 한 가지만 묻고 싶구나. 나 역시 마음에 드는 적군을 죽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말이다. 네, 녀석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봐라. 후후후 무명소졸의 이름을 기억해 무엇하는가. 하지만 염라대왕이 그대에게 누가 보내서 오게 되었냐고 물으면 홍건 북로군에 파견된 가림백호군 유성문이 보내서 왔다고 전하시오. 가림백호군이라. 스르르 스캉. 덩치와 상관없는 날렵 보법을 밟으며 카르카무드가 미끄러져 왔다. 스스스스사사사사. 역시 유성문도 귀신과 같은 신출귀몰한 보법이 펼쳐졌고 그는 자로 미끄러지면 자신의 검은 비켜 세워 카르카무드의 거대한 돌을 받아내었다. 이 둘이 지나며 검과 도가 부딪히며 붉은색 불꽃도 사방으로 튀었다. 역시 카르카무드는 내가 기공을 익힌 고수군. 능히 중원 강호 무림의 초절정 고수를 뛰어넘은 출신이 파지경에 들어선 고수다. 성문은 카르카무드의 일도를 받아내며 그의 경지를 가늠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확신에 찬 짙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검과 일도를 주고받으며 속으로 상대의 자세에 예의주시했다. 고수들과의 대결은 언제나 신락 같은 차이에서 벌어진다. 이때 카르카무드의 거대한 도에서 이상한 기음이 울리더니 점차로 그의 도는 매우 붉은색 적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그는 자신의 진기를 최대한 끌어올려 최고 공격에 대해 펼치기 위하여 예열하는 것 같았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음.